이거 먼저 좀 풀어보자. 요거. 어제 했던 건데, 잘 기억하겠지? 아까 봤는데. 있다. 681번. 그 다음에, 687번이랑 711번까지. 자, 하나만 추가하자. 요거 말고 712번 하나 추가. 어려운 것들은 아니고 쉬운 유형들인데 가끔 질문이 나오는 유형들이라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여기 책 문제 4개 먼저 풀고 이걸로 넘어갈까? 아니다. 11번을 하고 이거 하고 12번으로 들어올게. 일단 681번을 왜 풀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어제 했던 거죠? 가자. 일단은 내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2개니까 당연히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는 기본이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로 뭐 묶든 그냥 가든 y-k가 됐고 x가 됐고 여기가 2y 제곱에 마이너스 3y에 플러스 2가 0 됐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제 풀이한 거 맞나? 이 문제가 풀이가 사실은 몇 종류? 2종류입니다. 하나는 인수분해, 하나는 근해 공식. 자, 지금 근해 공식? 판별식이지. 자, 요 문제는 사실 여기다 잘못 넣어놨어. 이건 인수분해입니다. 맞죠? 누구 보고 구분해, 채아 씨? 이게 인수분해 단원 건지 2차 방정식 건지 혹시 기억나니? 어제 설명했었는데. 범아, 기억나니? 상수항? 상수항을 보고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얼추 그 말이 맞긴 한데 상수항이라는 말이 필요는 한데 근데 상수항을 보고라는 말이 좀 이상해서. 재훈이 기억나? 기억 안 나? 자, 어제 거의 스쳐 지나가듯이 살짝 얘기하고 그냥 혼자 거의 중얼거리듯이 얘기하고 넘어갔었어. 이게 그냥 인수분해로 풀리는 문제는 K의 위치가 1창 쪽에, X에 대한 1창 쪽에 있으면 이거는 그냥 인수분해로 풀립니다. 푸시면 돼요. 어떻게?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안 되는구나. 인수분해가 안 되는구나. 잠깐만. 내가 잘못 본 거였구나. 아이, 야,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이것도 안 되지. 이것도 안 되지. 아이씨, 그럼 지저분해지는데? 잠깐만. 안 되네. 이게 제대로 넣어놨네. 이게 보통 계속 어떻게 맞춰줘야 인수분해 되지? 얘가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지. 그지? 그래서 2y 1, y 2 해가지고 여기다 붙이면은 인수분해 됐죠. 그래서 그 녀석들의 합의 형태를 제 맞추러 가야지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하거든. 근데 이거는 그쪽이 아니네. y의 1차 계수도 안 맞네. 자, 어쨌든 그러면 뭐 하자? 판별식을 씁니다. 뭐요? y-k의 제곱에 마이너스 8y 제곱에 플러스 12y 마이너스 8. 그리고 한 번 더 이 녀석 정리하죠. 마이너스 7y 제곱 벌써 지저분해졌네. 플러스 2로 묶어주면은 6 마이너스 kx y. 그 다음에 상수항 k제곱 마이너스 8. 이 y에 대한 2차 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써요? 또 판별식을 씁니다. 맞죠? 그래서 D1, D2라고 구분을 할게요. 자, D2 구해보자. 그럼 뭐 나와? 6-k의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7 k제곱에 마이너스 8. 그게 뭐면 됩니다? 0이면 됩니다. 그럼 정리해주면 8k 제곱에 마이너스 12k 이거 얼마야? 56
앞에는 36 마이너스 20 는 0. 그럼 이걸 만족하는 K들이 답인 거다. 맞냐? 그래서 K의 합은 얼마? 8분의 10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 답은 3번. 자, 요거 어제 설명했었죠. 근데 난 이 문제를 잘못 넣어놓은 줄 알았더니 제대로 넣어놓은 거였네. K의 위치에 따라서 보통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돼서 판별식을 할 수밖에 없는 녀석으로 나뉘거든. 그게 보통 아까 말했던 대로 K가 1차항 쪽에 붙어 있으면 사실 이쪽 상수항 부분 대부분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음. 인수분해 되게 줄 거고 그거는 그냥 인수분해로 푸는 게 훨씬 빠르고요. 두 번째로는 K의 위치가 이제 상수항 쪽에 가 있으면은 보통 인수분해를 못해. 절대로 상수항 부분을. 그래가지고 이거는 인수분해를 못하니까 무조건 판별식으로 넘어가세요라고 하거든. 그거를 왜 구분을 해주냐면은 인수분해가 목적인 문제들은 판별식 쓰면 되게 지저분할 수가 있음. 두 번째로 판별식이 목적인 문제는 인수분해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웬만하면은. 그거를 그래서 구분을 해줘야 돼. 만약에 이게 인수분해형 문제였다면 있잖아. 판별식 풀었으면 계산 진짜 지저분해질 거야. 너희들이 궁금한 사람들은 저기 이제 뭐 심의파는 문제집들이나 학교 교과서 아니면 학교 부교재들 인수분해 단원 쪽에 있는 이 XY에 대한 1차식이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 문제를 한번 판별식으로 풀어봐봐.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는가 하면 되게 지저분한 문제들도 좀 있을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걸 어쨌든 구분하고 가셔야 돼요. 자네 이름이 뭐였지? 새로운 친구. 시연이? 혹시 판별식의 판별식 0이다 이거 알고 계신가?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아, 알고 계신가? 설명 안 해도 되지? 어제 설명했었거든. 자, 두 번째 687번 가봅시다. 이제 잘못 보고 푼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들을 볼 건데 사실 이 녀석의 기본이 687번이 아니라 711번이 제일 기본이기는 해. 근데 이제 요거랑 711번이랑 내가 칠판에 따로 써놓은 요 문제는 좀 비슷해가지고 이걸 나중에 보고 687번을 먼저 봅시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x는 뭐야? 2a분의인데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잘못 보고 풀었대. 그랬더니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1이 나왔대. 근데 제가 계산을 못하는 멍청이냐 공식만 잘못 쓴 멍청이냐. 그냥 말 그대로 공식만 잘못 쓴 거지. 그지? 계산은 똑바로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제가 썼던 저 공식은 그냥 뭔지는 몰라.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근해 공식이 아닌 거니까 잘못된 공식이라 치고. 근데 저거를 계산해서 얻은 이거 자체가 잘못되진 않았다고. 그래서 뭐 해보자? 합을 구해봐요. 뭘? 이걸 가지고 합을 구해봐요. 뭐 나오냐? a분의 2b 나오겠지. 뿔마니까. 뒤에는 건 사라지고. 그게 뭐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계산은 맞다고. 두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 켤레죠. 곱도 구해봐. 곱을 구해주면 뭐 나와? a제곱분의 b제곱에서 마이너스 d에 b제곱 마이너스 4ac 합차.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은 a분의 뭐 나왔니? 4c 나왔니? b제곱 사라지니까 a 약분했고 그게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겁니다. 즉 a는 마이너스 b, b는 마이너스 a. b는 마이너스 a. 여기서는 c는 4c는 하자. 4c는 마이너스 3에 요 계산 자체가 틀린 애는 아니라고. 그럼 그 상태로 다시 방정식에 집어넣어 봐요. 처음에 방정식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b 대신에 누구?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c 대신에 누구? 마이너스 4분의 3a. 그리고 양변 a로 묶어주고 4는 곱하자. 오케이? 그럼 a는 약분을 할까? a는 약분을 하고 4를 곱하자. 그러면은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요. 요 녀석에 대해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끝. 요렇게 나옵니다. 됐음? 자, 그래서 얘 거에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은 봐줘야 되는데 근해 공식을 잘못 보내는 계산 따라가. 그렇게 해서 AB를 다시 구해서 다시 우리가 근해 공식 쓰든 인수분해를 하든 하면 되지. 알았죠? 자, 두 번째 이제 11번 갈 건데 요거 정리할 사람들 얼른 정리하시고 11번이랑 요 문제는 같이 좀 설명할게요. 아까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처음 보는 친구들 있는 것 같더라. 방식을 완전 잘못 갔던데.
자, 711번 문제를 볼 때, 뭐, 다른 풀이들도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왜 이거 두 개 구분을 하라고 했냐면, B나 C, 그러니까 1차항이나 상수항을 잘못 본 놈들만 있는 문제. 이, 너희들이 이제 만날 수 있는 문제들 거의 95%? 90% 이상은 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한참 찾다가 온 거야. 널 푸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 이제 찾아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2차항의 개수를 잘못 본 애가 있는 문제들은 사실 잘 등장하진 않아. 근데 풀이가 조금 달라. 자, 일단 쟤는 1차항이나 상수항만 잘못 본 애들만 존재하잖아. 그러면은 일단 누구? B를 잘못 본 애가 있어. 근데 B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제대로 본 건 누구누구란 얘기? A와 C는 제대로 봤습니다. 그러면 A와 C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근과 계수 관계를 쓰는 거지. 뭐? 곱. A와 C는 잘 봤으니까 곱은 살려도 돼.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C를 잘못 본 애한테서는 A와 B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두 분의 누구? 합은 써도 되는 거지. 3분의 2. 그러면 이거 가지고 방정식 만들어 봐요. x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x에 마이너스 3분의 1. 거기다가 앞에 a배가 잘 되어 있었겠지. 알았죠? 그럼 어쨌든 우리는 이 방정식만 풀면 됩니다. 뭐 다시 a를 구할 필요 없죠. 어차피 근만 구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근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a는 없다 치고 그냥 세배해봐. 이겁니다. 1311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1. 그래서 답 어딨니? 4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돼. B나 C, 1차항과 상수항을 잘못 본 문제는 뭐 하자고? 근과 계수 관계 그냥 써서 답을 구하면 돼. 근데 문제는 얘야. 앞으로 이걸 이렇게 풀 거거든. 문제는 얘. A를 제대로 못 본 애 거는, 민범이 거는 개판이잖아. 합도 못 쓰고 곱도 못 쓰잖아. 그치? 그래서 얘 때문에 갑자기 이 문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해. 이걸 이제 쉬운 풀이로 들어가고 나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다시 가지고 온 거거든. 그러면 여기 민범이 거에서는 뭘 가지고 와야 되냐? 식 자체를 빌려와야지. 자, 일단 가본다. 근각계수관계를 쓰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자, 써보자. 그러면은 일단 두근의 합 뭐예요? x제곱의 합 4 마이너스 4x 곱 마이너스 12 됐죠? 자, 여기서 최고차항만 잘못 본 거야. 그러면 이 a를 A'으로 바라봅시다. 일단. 그래서 일단은 뭐다?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4A'의 X에 마이너스 12A'. 여기까지 따라왔음? 자, 근데 잘못 본 건 누구라고? 최고차항의 개수 하나 잘못 본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거를 바꾸면, 이 상태에서 이걸 다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누구? 얘만 바꿔야지. 그래서 얘는 바꿀 거야. 대신에 얘랑 얘는 살릴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얘 찬주 거 가보자. 찬주는 어떤 놈이요? C를 잘못 봤대. 그러면 얘 거에서는 뭘 살려와도 돼? 그냥 A와 B는 살려와도 돼. 물론 얘도 식으로 접근하자. 얘는 제대로 봤으니까 그냥 A로 갈게요. X제곱의 두근의 합은 2예요. 마이너스 2X. 곱은 마이너스 3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제 전개를 했다. AX제곱의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 자, 여기서 누구는 빌려와도 된다고? 얘랑 얘는 빌려와도 됩니다. 얘만 잘못된 거야. 그러면 둘이 제대로 본 거 겹치는 게 뭐요? 1차항이죠. 그래서 요 둘은 사실은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4A'과 마이너스 2A는 같은 거지. 마이너스 A'과. 그러면은 2A' 대신에 앞으로 너희들은 A로 다 바꿔주면 돼. 자, 그러면 간다. 누구 걸 가지고 오냐면 얘한테서는 이거랑 이거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A로 맞추자. 그럼 어떻게 돼? 가운데는 그냥 마이너스 2 쓰면 되고 어차피 이거랑 똑같으니까 상수항을 2A' 대신에 A로 바꿀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1차항 가지고 오자. 1차항은 어디서 가지고 오면 돼? 여기서 가지고 오면 되겠죠? 뭔 소리야? 2차항 여기서 가지고 오면 되겠죠? 뭐예요? 그냥 AX.
얘 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끝. 그럼 이제 이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A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근의 공식을 써주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게 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2분의가 왜 붙었는지 모르겠더라.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알았음? 요 풀이 잘 봐도 얘네는 식으로 접근한다. 저 민범이 거, 저 2차의 계수를 잘못 본 애 때문에 합과 곱을 빌려올 수 없어가지고 일단 물론 합곱을 이용해서 방정식 자체를 만들어서 계수들만 따오는 식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알았음? 요 풀이도 잘 써두세요. 가끔 학교 시험에 나오면은 저 풀이만 본 애들이 이거 보면은 당황하더라고. 뭘 봐야 될지 몰라서. 자, 다 되면은 12번으로 갈 건데 일단 정리부터. 자, 보자. 얘는 711, 뭔 소리야? 712번은 중학교 때 이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희들한테 풀어보세요 해도 중학교 때 풀이를 자꾸 따라가는 것 같아. 자, 일단 가보자. fx 는영에 대하여 이거 나중에 고차에서도 나온단 말이야. 고차에서 갑자기 풀이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금 바꿔버리세요. 2차 방정식 fx 는영이 있어. 그때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뭐 14예요라고 하는데 일단 근이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임의로 근을 알파 베타로 잡아볼게. 보통 근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서 뒤에다가 제공을 하는 게 그냥 합이 얼마 이게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14, 알파 곱하기 베타는 6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보통.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주어진 거야.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지 마세요. 원래 보통은 너희가 어떻게 풀었었냐면 중학교 때 풀인데 이게 안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근간계수형을 안 배우니까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방정식이 주어져 있었을 거야. 뭐야 이거? 뭐 예를 들어 6이라 칠게.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한테 막 이걸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x 대신에 다 6x 마이너스 5를 넣어요. 그게 중학교 때 풀이였거든. 이거 하지 말란 얘기야. 식 만들면 안 돼요. 알았죠? 지금 왜? 상수는 모르잖아. 그지? 물론 상수에는 크게 관여는 안 하지만. 아무튼 요렇게 해놓고 두 번째로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도 그냥 이 상태로 써놔. 근데 둘 다 공통점은 뭐다? F라는 사실은 공통점인 거야. 그럼 F라는 식은 F 안에 통째로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면 성립하잖아. 그러면은 밑에 있는 F 또한 이 안에 통째로 알파가 들어가고 베타가 들어가면 성립하는 거야. 똑같은 F라는 식이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근이라고 하는 거는 뭔데? 근이라고 하는 거는 6x-5가 아니잖아. 그럼 알파 베타가 아니지. 그러면은 근은 x 값이니까 x 값을 구해줘요. 첫 번째 근은 6x-5가 알파가 되도록 하는 근이라고 치자. 그럼 뭐임? 6분의 알파 플러스 5. 두 번째 근은 뭐임? 6x-5가 베타가 되도록 하는 근. 그래서 뭐예요? 베타 플러스 5 나누기 6.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합을 구하라고 하면 합 구하시면 되고 곱을 구하라고 하면 곱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분되어 있으니까 6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0으로 계산하면 끝나지. 알았죠? 답은 4, 5번입니다. 됐음? 요렇게 풀어주세요. 나중에 다시 아까도 말했지만 그 고차 방정식에서도 또 나오는데 그때도 식을 다 다시 쓸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는 풀이를 분명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바꿔두세요. 알았음? 그러면 풀자라고 했던 거는 다 푼 것 같아요. 방정식은 더 볼 건 없는 것 같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쪽으로 넘어갑시다.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시간이 애매해서. 자, 요번 단원 지금 내가 만든 교재는 이제 개념 설명이 쫙 정리되어 있는 교재는 아닌데 센이나 마플 시너지나 말레피엠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등 일품 등등 해서 그런 문제집을 보면은 개념을 정리를 쫙 해둡니다. 거기다 보면은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막 방정식과 x축이 뭐 할 때라고 하면서 표로 막 정리를 해주고 있음. 그 표 절대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풀이는 너네가 이미 알고 있어. 그거를 이제 연결만 시켜 놓은 거고 걔네를 마치 외우라는 것처럼 접근하는 건데 일단 요거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 난 요거 하나로 설명을 하고요.
요거 하나가 나중에 언제 수학 하의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도 똑같이 쓰이고 수원에서 대수지. 대수에서 이제 뭐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서 또 똑같이 쓰이고요. 저기 미적분으로 넘어가면은 뭐 너희들은 수능이랑 거리 멀겠지만 어쨌든 미적분으로 넘어가면 초월함수에 대해서 또 똑같이 쓰입니다. 그냥 계속 쓰여요. 이 얘기가. 알았어요? 두 함수가 있어. 두 함수에 대해서 천주야. 두 함수에 대해서 교점을 구하래. 그러면 두 함수 가지고 뭐 할래? 그렇지. 이 녀석의 교점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둘이 뭐 한다?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해주게 되면은 뭐 방법은 yy 똑같으니까 우변끼리 같다라고 잡는 방법. 그래서 fx는 gx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는 뭐 해도 되고 그냥 yy 똑같으니까 양면을 뺀다라고 생각해서 우변만 정리하면은 fx-gx는 0이라고 해도 될 거야. 이거는 그냥 이거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맞지? 어쨌든 이렇게 만든 식을 보니까 뭐야? y는 사라졌고 이제 x 하나만 남았고 는 0, 등호만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뭐가 됐네? 방정식이 됐네. 그럼 방정식이니까 이 녀석은 뭐 한다?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할 거니까 이 녀석에 대해서 뭘 찾으러 가겠지? 실근을 찾으러 가겠지. 끝.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해서 정리해 놓은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방정식은 방정식대로 함수는 함수대로 딱 각각의 풀이도 존재는 하지만 너희들이 방정식을 만났는데 함수에 대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했군이라는 생각을 못하거나 함수에 대해서 교점을 구해주세요 했는데 연립을 해서 방정식을 만드는 걸 못하면 안 되고 두 개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교점을 구하고 싶었다. x좌표, y좌표를 다 찾고 싶었는데 연립했더니 y가 사라지면서 x만 나오지.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점의 x좌표라는 거랑 동일한 말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풀었던 게 뭐야? 다 2차 방정식이었잖아. 그래서 만약에 연립을 했어. 방정식을 만들었어. 근데 방정식의 식의 생김새를 보니까 뭐가 나왔어? 2차가 나와버렸네. 그러면은 2차 방정식에서 너네가 근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 인수분해도 했을 거고 근의 공식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에 대해서 존재 여부 뭐 서로 다른 두 개 하면서 개수에 대한 내용 또는 실근 허근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면 전부 다 뭐 판별식을 풀어왔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조금 뭐 문제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이라던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라던가 기타 등등등을 물어보면 우리는 항상 뭐 해왔었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사용을 해왔었고 마지막에 한 근이 뭐 예를 들어서야 한 근이 p 플러스 qi가 나오면은 개수 확인을 한 다음에 뭐로? 혈내근으로 넘어왔었단 말이야. 그 풀이를 어디서도 방정식에서 무슨 소리야? 함수에서도 뭐라 물어보면은 바로 연립해서 방정식 만들어서 근의 공식 쓰자. 바로 보자마자 연립해서 판별식 써야 돼. 이걸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이번 단원입니다. 그러면 근의 개수라는 거는 근과 똑같은 말이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의 개수라는 거는 뭐야? 결국 교점의 개수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근을 구해주세요라는 건 교점의 x좌표 자체를 구해주세요. x좌표가 나오면 대입하면 y좌표도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교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 연립하자마자 바로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보러 가는 거지. 그걸 연결시키고 있는 게 이번 단원입니다. 그 연결시키는 과정을 그냥 표로 정리를 해놓은 것 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외울 게 전혀 없는 단원, 이번 단원은. 그냥 함수에서 교점 구하라고 하면 연립하면 되네? 근데 이거는 쉬운데 방정식을 보면서 이거는 양변에 있는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에 대한 질문이었네? 로 다시 돌아가는 거. 함수로 올라가는 거. 그 녀석이 어렵지. 그걸 나중에 너희들이 원래 이번 단원에서 해도 되는데 지금 단어에서 물어보면 너무 쉬운 것만 남아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부등식을 하고 나면 배울 겁니다. 근데 이번 너희 시험이 부등식까지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일부 몇몇 선생님들은 내실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 오늘 시간 되면 풀이 하긴 할 겁니다. 어쨌든 그 녀석이 뭐냐면은 근의 분리. 기억남? 한판축. 또는 실근의 위치, 실근의 크기라고 부르시는 쌤들도 있고 그 녀석 하나가 좀 어렵지. 그거 말고 나머지는 되게 쉬워요. 자, 어쨌든 여기 마지막에 혈내근으로 넘어가는 거는 한 교점에 대하여 x좌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허근은 안 나오니까 p 플러스 q 루트 m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이제 혈내근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세 번째 비워놓은 요 자리만 잠깐 패스하고 이제 풀이 해보자. 그래서 31번은 결국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
요렇게 생겨있는 2차 함수라는 거랑 x축이라는 2차 함수에 대해서지. 그냥 만난다 안 만난다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뭐 하자? 연립하자. 그러니까 x축은 y는 0이니까 x제곱 더하기 2의 a-1의 x 플러스 a제곱에 플러스 a-3 만들어 놓고 는 0. 요 방정식에 대해서 뭐 한다? 함수가 만났으니까 교점이 발생한다. 교점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한다. 그러면 실근이 한 개든 두 개든 있기만 하면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는 바로 뭐라고 답하면 되겠네?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네. 계산은 안 할게요. 그래서 요 녀석이 뭐 하면 돼? 천주야? 여보세요? 영모다? 아, 예. 넌 뒤졌어요. 크거나 같아요. 같아도 된다. 하나만 존재해도 된다. 맞지? 한 점에서 만난 것도 만나는 겁니다. 너 일부러 틀린 답도 얘기해줬지. 자, 두 번째. 이 함수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뭐야? 또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는영으로 잡고 얘가 실근이 있다 없다? 실근이 없다로 들어가면 되는데 가끔씩 이게 만나지 않는데 나한테 질문을 해. 만나지 않는데 왜 는영 같다라고 잡아요? 라는 이상한 질문을 하던데 그걸 만족하는 근이 없다고 풀기 위해서 같다고 하는 거지. 아무튼 뭐로 풀면 된다? 그냥 니네 계산 안 해. 판별식이 뭐 하면 된다? 0보다 천주야? 그렇지. 라고 풀면 됩니다. 알았죠? 그 위에 거 아래 거 만족하는 거 찾아주면 되니까 계산은 생략할게요. 일부러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해놓은 것 같아. 2차 방정식 안 배웠으니까. 아무튼 됐죠? 그러면 누구도 33번, 35번부터 해야겠다. 35번부터 먼저 하자. 이것도 같은 얘기죠. 이번에는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아까처럼 만난다 안 만난다가 끝이 아니라 2차 함수가 이 직선과 뭐 한다? 접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네. 그럼 또 뭐 해야 돼? 둘이 연립을 해야 된다. 맞죠? 지운다? 그래서 연립을 해서 한쪽으로 2항까지 남겨놨게요. 그냥 x제곱에 플러스 a-2k의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b-a는 0. 자, 얘가 뭐 한다고? 접한다고. 그럼 얘는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준우야? 죽여버릴까? 중근을 갖는다. 맞죠? 접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고치면 교점이 하나다. 하나. 중근. 여기서 근데 그 얘기 했나? 얘들아, 이 얘기 잠깐만 갔다 오자. 2차 방정식에서는 무실근이라고 하면은 판별식 어떻게 풀어? 땡! 크거나 같아요. 왜?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같은 두 실근 전부 다 두 실근이라고 부르지. 맞지? 그래서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면 0보다 큰 근. 근데 이거 또 쓸까?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한 실근이라는 표현 써, 안 써? 한 실근을 갖는다라는 표현은 안 쓰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하지.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한 개. 이런 말은 쓴다. 이건 어쨌든 뭐다? 판별식은 0이다. 야. 알았죠? 자, 근데 여기서 2차 함수 얘기로 잠깐 돌아올게요. 2차 함수에서 두 교점을 가진다. 2차 함수와 또 다른 함수가.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게 이윤 씨? 답은 둘 중 하나겠죠. 0보다 크다. 맞아요. 교점, 점의 개수는 있잖아. 서로 같은 두 점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두 교점이라고 하면은 진짜 두 개 다 다른 거다.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는 한 교점, 두 교점이라고 부릅니다. 응? 알았죠? 요거 좀 구분해야 돼. 가끔 질문을 하더라고. 함수에서 점 두 개는 무조건 다른 두 점. 아무튼 요거 돌아갈게요. 그래서 중근을 가져주면 돼. 그래서 뭐 하겠다? 판별식을 쓰겠지. a-2k의 제곱에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b 플러스 4a. 얘가 0 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뭐 한댄다?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 그래서 뭐다? 얘가 k라는 문자에 대한 뭐다? 항등식이 되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되겠네요?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좀 해야 되겠네요. 근데 2창 사라지네. 1창부터 쓰자. 그러면은 4로 묶어주면은 얘는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1k.
그 다음에 k가 없는 놈들 a제곱에 마이너스 4b 플러스 4a는 0. 그러면 뭐 하면 돼? 얘도 빵이고 얘도 빵이고 항등식 풀듯이 풀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a값, b값 다 나옵니다. 끝. 이렇게 푸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33번으로 돌아오는데 요거 내가 잠깐 왜 비워놨었냐면 일단은 그림 그리면서 가자. 지워도 되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또 만난다에 대한 내용 나왔으니까 또 당연히 연립을 할 거고 2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x축 y는 0과 만나는 점에 대한 내용. 근데 여기서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은 지금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만나는 점의 좌표를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은 이걸 만족하는 근이 알파 베타인 거고 우리한테 그 사이의 거리를 제공을 했다는 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준 거죠. 얼마? 3이라고.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무슨 문제? 다시 돌아와서 요거.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네. 맞죠? 그래서 뭐 한다? 두근의 합 뭐라 쓴 거야? 두근의 합 1. 두근의 곱 2분의 k. 그럼 뭐 하면 돼? 곱셈공식의 변형. 맞죠?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치? 근데 여기서 또 내가 하나 풀고 싶은 게 또 있습니다. 잠깐 대기. 쓸 거 있는 사람들 잠깐 쓰고 계세요. 시간 되지. 몇 번을 풀까? 이거 풀까? 일단. 자, y는 x제곱. 되게 쉬운 걸로 가져왔음. y는 2x 플러스 k. 이건 어려운 건 아니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때 선분 AB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0이 되도록 하는 그런 k를 구해주세요. 기기 풀어주세요. 잘 봐, 잘 봐. 결국 이 유형에서 설명하고 싶은 건 여기 비워놨던 요거.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주어지면 뭐다? 무조건 얘랑 관련되면서 근과 계수 관계를 쓰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문제 잘 봐. 이게 지금 맞은 사람들이 한 3명, 4명 정도 보이는데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림을 그려놨고 틀린 사람들도 있는데 비슷한 내가 이제 노림수지. 이 문제의 노림수지. 이 문제의 노림수에 딱 걸려든 애들이 한 4명 정도 보였는데 전부 다 공통점은 그림이 없었어. 자, 그림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벌이냐면 일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네. 어쨌든 요 방정식을 만드는 거 좋고 이 녀석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2 잘 찾고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k 쓰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겠거니 해서 얘를 2루트 10으로 씀. 요게 잘못됐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절대로 안 틀려. 잘 봐. 지금 만나는 게 x축이 아니지 않니? 직선과 만나잖아. 그때 만나는 교점 AB는 이렇게 놓여있고 이게 A가 2루트 10입니다. 왜 알파 베타 뺀 게 2루트 10이니? 알파 값은 x 값이고 베타 값도 x 값이라서 그들이 뺀 길이는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지. 그거 관계. 그래서 요거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 또 어떤 선생님들은 막 이렇게 설명하시면 막 2알파 플러스 k y좌표 여기도 막 y좌표 베타고 막 2베타 플러스 k 그래서 막 둘이 빼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뭐라고? 요렇게 잡으면 안 돼. 왜? 이거 밖에 푼 사람들 누구인지 까먹었다. 얘 기울기를 살리자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을걸. 기울기가 2면은 1대2잖아. 그러면 1대1을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피트볼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1대1의 루트 5잖아. 그지? 맞지? 그러면 얘는 뭐야? 그냥 보자마자 2루트 2가 나와야지. 이걸 루트 5배 해서 만든 게 얘니까. 어디 갔어? 알았음. 그래서 이게 2루트 10이 아니라 2루트 2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하고 싶었어. 하나는 꼭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건 아닌데 X축이 아니라 직선이면은 이 녀석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관련성은 있지만 그거랑 같은 값은 아니고 그럼 그 값을 찾아가는 방법에서 두 번째 설명하고 싶은 거 기울기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훨씬 빨라. 알았죠? 1대2 루트 5 이런 거 쓰면 되니까. 알았죠?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곱셈공식의 변형 쓰는 건 맞아. K가 1인가 나올 거야 아마. 1 맞나? 맞네. 알았죠? 끝! 요거.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 때마다 나랑 몇 번 수업했던 사람들 알지? 계속 딴 데서 가지고 오는 게 요즘 너희들 교육과정을 넣어보면서 문제집들이 왜 나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 사라졌어. 모든 문제집에서.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내가 만들어 놓은 교재에서 자꾸 가지고 오느라 뭔가 보고 써오고 하는데 학교 좀 나온다. 알았지? 가끔 나오니까 이거는 꼭 봐둬. 근데 뒤에 기출문제 보면은 내가 넣어놨는지 안 넣었는지 나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요거는 어쨌든 지금 이거 잘 써놔. 알았지? 요 문제. 그러고 나면은 요번 단원에서 방정식과 함수 얘기는 아까 말했던 근의 분리 말고 나머지는 일단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근의 분리는 설명할 건데 원래 아까 말했듯이 근의 분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 여러 가지 부등식. 그게 왜 거기 있냐면은 2차 부등식도 풀 줄 알아야 되고 연립 부등식도 풀 줄 알아야 돼. 근데 지금 너희들 그 정도는 할 줄 알잖아. 2차 분리 인수분해에서 푸는 거 다 알고 연립하기 위해서는 교집합 또는 겹치는 범위 찾는다라는 것도 다 아니까 그냥 뒷단원 거 가지고 부등식 단원 거 가지고 와서 여기서 설명할게. 그거를 이제 1차 부등식으로 만들거나 하면은 그냥 이번 시험 범위가 되는 거라서. 알았죠? 식까지 다 바꾸자니 너무 이제 힘들고 해서 그냥 뒷단원 걸로 가지고 올게요. 좀 이따가. 자, 그러고 나면은 일단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거 먼저 좀 몇 개만 풀고 근해 분리하자. 일단 743 풀어주세요. 근데 여기는 여러 문제를 사실은 풀어봐야 되는데 최대 최소는 몇 개만 딱 대표적으로 푸는 걸로 갈게요. 네. 근데요. 네. 내신 같은 거 공부할 때 네. 그냥 한 책 가지고서는 걔만 계속 하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요. 이거 있으니까 굳이 고쟁이나 다른 책 안 풀고 얘만 그냥 계속 풀어도 돼요? 근데 한 권만 가지고 가면은 본인이 불안할걸? 그지 않냐? 본인이 스스로 안심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근데 방금 네 말이 맞아. 내 친구가 하나 이 가끔씩 이 비슷한 얘기 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내 친구가 하나 뭐 쓰면서 들으세요. 재수를 했거든. 근데 수학을 그렇게 못했어. 걔 문과야. 60점대인가? 70점대인가? 수능에서 60점대가 나와가지고 재수를 했어. 재수를 해가지고 재수 때 수능에서 96점인가 나왔어 수학이. 잘했지. 뭐 물론 문과 수학이긴 해도 옛날 문과 수학이긴 해도 걔가 공부한 게 1년 동안 딱 2권 봤대. 수학의 정석 1권, 센 1권. 재수생이 수능 공부하는데도. 쌤은 돼요? 네. 이게 어떤 교재를 보느냐에 따라 사실 본인의 확실한 그 공부 방식만 있으면은 어떤 교재를 보든 상관없어. 라이트쌤 같이 너무 쉬운 건 좀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응용을 하고 센시 어렵잖아. 그런 거 보면서 원리를 깨우치면 근데 너 왜? 앞에 갔다 와. 그래서 그냥 한 문제 대충 어느 정도 문제 슉슉슉 풀고 끝 이게 아니라 문제가 도대체 뭘 노린 건지 어떤 함정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지 어떤 표현 방식들을 처음 만났는지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것까지 깨우치면 한 것만 봐도 되지.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모의고사 기출. 이게 풀어봤다 안 풀어봤다가 학교 내신으로는 풀어봤다 안 풀어봤다가 생각보다 시간에 좀 차이 나잖아. 그래가지고 여러 권을 보려고 하는 거지. 사실 나는 한 권만 제대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 나도.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 준비요. 얘만 계속 풀어도 돼요? 그래도 되죠. 웬만한 기출문제 내가 다 넣어놓은 거니까 이 교재가. 그럼 쌤만 믿겠습니다. 그럼 안 믿고 있었어? 갑시다. 근해 분리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 이차 함수가 최대 치수를 가집니다. 사실 739번 문제는 이거 하나만 떨렁 푸는 게 아니라 사실은 741번이랑 같이 풀릴까 하다가 그냥 39번 하나만 풀렸는데 결국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뭐만 잘하면 된다 얘들아? 딱 한마디로 설명해봐. 이차 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 구하죠. 뭐 하면 된다? 절대로 뭐 주어진 범위에 축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해 본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책에서는 그렇게 정리하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풉니다. 딱 한마디, 뭐 그래프 그리자. 그 그래프 안에 축도 있을 거고 범위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 그래프를 그리면 돼. 그래서 내가 전에 그 얘기했지. 수학의 정석이라는 교재를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빨간 색깔 네모 박스 빡 쳐서 일반적인 센 뭐 마플처럼 다 똑같이 정리하고 있어. 뭐 이참수의 축에 그 주어진 범위에 축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뭐랑 뭐가 뭐 최대값이고 뭐가 최소값이고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학의 정석 그 네모 빨간 박스 바로 위에 문장을 보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정리를 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래프 그려보란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무조건 그래프 그리세요. 범위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739번이랑 내가 아까 풀리려고 했던 741번은 다른 것도 목적인데 어쨌든 주어진 범위가 있는 41번, 범위가 없는 39번. 오케이? 어쨌든 뭐 한다? 이거는 x의 범위가 안 정해져 있다, 그치? 그러면 실수 전체를 보면서 최대값을 가진다라는 내용 자체가 뭐예요? 최고차의 개수 a는 뭡니다? 음수입니다. 그거 먼저 찾아낸다. 최고차의 개수 미주신 거 조심하셈. 이거는 방정식에서 사실 더 강조할 녀석인데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지 그냥 방정식이라고 하는지에 따라 a의 값이 달라지잖아. 그치? a가 0이 아닌지 a가 뭐 0도 되는지 어쨌든 지금은 뭐 2차라고 했으니까 a는 음수 그리고 그곳이 어디?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게 되면 얼마 나오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됐죠? 근데 축이 나왔다. 그 얘기는 뭐야? 최고차에서 a라고 잡았어? 그러면 x제곱에 축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x 꼴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지. 맞나요? 근데 1차의 개수가 2a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 그거 나오는 거지. 또는 뭐 지금은 내가 이걸 가지고 먼저 했지만 원래는 너희가 여기서 먼저 했겠지. 축을 찾았겠지. 축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공식을 사용을 해주면은 뭐야? 아까 지워버렸다. a분의 2 맞죠? 축 x는 a분의 2 근데 그게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됐어? 그럼 fx라는 식 다시 쓰자. y는 다시 쓰자.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b.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나오는 값 m. 그게 뭐예요? 2 플러스 b? 근데 그게 m이래. 됐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누구? b를 구할 수 있는 재료. 답은 m이겠지만 어쨌든 b를 구할 수 있는 재료. 얘가 뭘 지난다? 1,3을 지난다. 그럼 뭐 이제 마지막 계산을 생각할게요. 그래서 b 나오고 m 값 찾으면 답이고. 알았지? 이런 거.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741번처럼 주어진 범위에 따라 최대 치수가 발생하면 뭐 해줘? 그거를 축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고민을 해서 너네가 범위 쓰면 되지. 그러면 이제 축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당연히 많이 변하니까 여기서 최대값 여기서 최소값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알았죠? 그림만 잘 그려주시는데 사실 오늘 내가 근해 분리를 안 하려고 했다면 41번을 풀었을 겁니다. 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그냥 잠깐 눈으로만 보고 얘기해 넘어가자. 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축. 그 축을 제공하는 또는 최고차의 개수를 제공하는 방식들이 문제들마다 되게 많이 있어. 그 중에 잠깐 이것도 눈으로만 보고 오자. 737번에도 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다. 자, 뭐 칠판만 봐도 되고 책 봐도 되고 37번에 가. fx가 뭐 어떻다는 얘기야? 저 가의 식은 축이 마이너스 1입니다. g는요? 축이 2예요 라는 말 하고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되게 많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 a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다 라고 하면 fx에 대해서 뭘 알려주고 있는 걸까? 뭐 예를 들어서 a가 1이라고 치자. 뭘 알려주는 걸까? 축이 1이다. 또 하나 더 있어. 그거 말고 또 알려줍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부호가 양수입니다. 나머지 x값들에 대해서 모든 fx들이 f1, 1일 때의 값보다는 위에 있대. 그러니까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단 말이지.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고 축은 1이에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런 조건들을 많이 숨겨놔. 이게 이제 모의고사 스타일이죠.
요런 조건들 당신들 다 읽을 수 있어야 돼. 그거 원래 사실 설명해야 되는데 먼저 뒤에 기출문제 막 풀어보면은 여러 표현들 나올 거야. 그거 잘 보고 해석하세요. 그렇죠? 어쨌든 43번 가보자. 얘는 누가 봐도 무슨 형? 치환형. 맞죠?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t로 치환을 해보자. 그러면은 지금 f라는 식 그냥 fx 안 하고 그냥 f라고 둘게요. 이게 다 t로 바뀔 거라서 마이너스 t제곱 뒤에 거 마이너스로 묶자. 그럼 뭐 나와? t 개수가 마이너스 6 그럼 플러스 8? 요거다 그치? 그러면 이제 t에 대한 뭐가 나왔어? 2차함수 나왔습니다.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범합 축이 어디야? t는 마이너스 1이다 그쵸? 뭐야? 마이너스 1이다 그쵸?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표현하면 되겠네? 범위만 구할 수 있으면은 최대값 최소값은 눈으로 찾으면 된다 맞지? 자 범위 찾자. 범위를 찾자. 범위를 찾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은 이거는 잘 들어라. t의 최대 최소 찾겠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랑 관련 없는데 정수 t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도 있을 거야. 그것도 t의 범위 구하라는 문제다. 알았지? 그래서 범위가 뭐 정수부터 정수까지일 때랑 뭐 정수에서부터 유리수일 때까지랑 답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t의 범위는 t의 최대 최소를 찾겠단 말입니다.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먼저 찾자. 그러면 뭐예요? 다시 한번 t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x에 대한 이차함수꼴 x는 2가 축. 근데 x의 범위 주어져 있었지 1부터 4까지 1이 좀 가깝고 4가 좀 멀리 있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됩니다. 최대값은 4에서 나오고 최소값은 2에서 나온다 그치? 그래서 4 넣어주게 되면 얼마야? 16, 16, 3 2 넣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게 바로 t의 최대값 최소값. 그래서 t의 범위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범위를 여기다가 다시 표현을 해서 언제 최대값인지 언제 최소값인지를 눈으로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알았죠? 맞게 했겠죠? 뭐 답은 생각하자. 최소값은. 됐음? 그 다음 진짜 50번 요거 지금 많이들 틀렸지? 이거 내가 아까 했던 얘기인데 이게 꼭 분수식이라서는 아니고 뭐뭐뭐뭐의 값을 구하시오. 뭐 1이 아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뭐뭐뭐뭐를 만족하는 이라고 하는데 분수식이든 뭐든 뭔가 최대값을 구할 때 경우에 따라서 보통은 k를 잡아요. 요 k를 잡은 사람들이 한 3명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다?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k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원래는 한쪽으로 이양하고 나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바로 얘기하자. 이걸 만족하는 뭐? 인 실수 x가 있다. 이 얘기 아니냐? 그지? 그냥 실근의 존재 여부야. 그래서 뭐 한쪽으로 이양을 시키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3으로 하면 안 되겠네. 이걸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판별식 넘어가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최고차의 개수가 내가 잡은 k에 의해서 미지수가 생겼어. 그래서 뭐다? k는 2가 아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대와 2가 아닐 때로 나눠야 하며 2일 때는 2차가 아니니까 판별식 쓰면 안 되겠죠. 어쩌면 k에 2 넣어봐. 그럼 뭐 나와? x 마이너스 3은요. x는 3이라는 실수 존재하잖아. 그럼 k는 2도 포함입니다. 알았죠? 두 번째 k가 2가 아니라면 그러면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으로 풀면 되겠지. 2k-3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계산 생략할게요. 얘가 0보다 뭐 하면 된다? 존재, 실근 존재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를 만족하는 k의 범위 거기서 최대값 나올 거야. 알았죠? 오케이? 8분의 17인가? 아무튼 이보다 좀 큰 뭔가 나올 거야. 오케이? 오케이. 다음 마지막
51번. 요 문제는 사실 뭐 시간이 있었으면 다들 풀었겠지.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녀석이에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 당연히 아까처럼 그림 그리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는 말로만 하고 넘어갈 거야. 숙제로 다시 풀어봐. 뭘 안 줬어? 축이 x는 2a, 미지수 a지. 그지? 근데 그 a의 범위가 안 주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2부터 4까지 저 주어져 있는 x의 범위가 포함될 때, 안 될 때 해서 나뉠 거야. 맞죠? 그래서 2a. 주어져 있는 범위 2부터 4까지의 범위가 어떨 때와 첫 번째 1번 4보다 2a가 오른쪽에 있어서 이렇게 생길 때 최소값은 어디서 나옵니다? 4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2부터 4까지가 축을 포함을 할 거야. 그래서 요 사이에 있을 때 그때 최소값은 2a에서 나와요. 그럼 이게 4일 때 이게 4일 때 해서 다 푸는 거지. 또 세 번째 이번엔 뭐 2부터 4까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즉 2a가 2보다 작을 때 그때는 최소값 어디서 나와? 2에서 나옵니다. 그게 4일 때. 세 가지 다 풀어야 되겠죠. 학교 시험이 어떤 걸 물어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값, 최소값을 다 물어보면 이건 네 가지로 나눠야 될 겁니다. 오케이? 범위 나누기. 언제로 나눌지. 이거 서술형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잘 봐두세요. 알았죠? 다시 한번 집에서 신경 써서 다시 풀어보고. 알았음? 그러면 근의 분리를 풀이할 시간이 4분 남았어요. 큰일 났네. 자, 근의 분리 가보자.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지워도 되지? 자, 근데 근의 분리는 사실 근의 분리 하나만 덜렁 설명해서는 안 되고 원래 이제 누구? 실근의 부호랑 같이 설명을 해야 돼. 실근의 부호 간단하게 얘기하고 근의 분리도 간단하게 원리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제대로 다시 얘기합시다. 실근의 부호라는 거는 일단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하고 그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라고 하면서 두 근이 모두 뭐다? 양수다. 또는 어떤 문제들은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어떤 문제들은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라고 제공을 하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각각 어떻게 풀면 되죠? 딱 세 글자 기억하자. 뭐뭐뭐 합, 곱, 판. 그래서 합이 뭔지 곱이 뭔지 판별식이 어떤지를 보시면 됩니다. 까지만 기억을 하면 돼. 그게 뭐뭐 뭔지를 외우는 것은 아니에요. 자, 간다. 두 근의 모두 양수예요. 합은 당연히 두 근의 합이니까 양수겠죠. 그래서 뭐 여기 막 미수 K 같은 거 섞여 있겠지. 근과 계수 관계를 써가지고 그 녀석이 양수라고 하시면 됩니다. 곱도 양수, 합은 여기서는 음수 음수니까 합은 음수, 곱은 양수. 그리고 각각 실근이죠. 양근, 음근이라는 얘기는 근들. 알파 값, 베타 값이 0보다 크다, 작다 얘기하는 거거든. 대소를 비교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실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두 근이라고 한 적이 없어서 같다도 포함. 자, 근데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를 풀 때는 풀이가 뭐만? 곱만 들어가죠. 합과 판별식은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다. 왜? 자, 판별식을 본다는 얘기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봐야 되고 일단 부호 얘기가 나왔고 다르니까 양수가 되는 게 틀렸다는 아닌데 이걸 풀면 되는데 곱이 음수를 보겠다는 얘기 자체가 a분의 c가 음수라는 얘기를 본 거잖아. 그러면 나눠서 음수면 곱해서 음수겠지. 그럼 ac는 이미 음수가 되어 있어. 곱을 볼 때. 그러면 AC 음수를 넣으면 당연히 제곱 빼기 마이너스 4AC 음수를 뺀 거니까 당연히 양수가 이미 되어 있지 않니? 그지? 그래서 이걸 보면 틀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봐봤자 의미가 없어. 얘보다 더 넓은 범위 나오거나 똑같은 범위 나올 거야. 그래서 판별식은 중복되기 때문에 그냥 안 볼 뿐이에요. 알았음? 그런데 합은 안 보는 이유가 뭘까? 부호가 다른 두 근의 합은 부호가 어때?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지. 그래서 몰라서 안 봅니다. 하지만 얘는 두 근의 절대값의
크기를 제공을 하면 그때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알았죠? 지금은 몰라서 안 보는 것 뿐이야. 알게 해주면 봐야지. 아무튼 여기까지가 실근의 부호. 뭔 소리인지 기억 대충 나죠? 자, 근의 분리는 뭐냐면 예시가 사실 이거 설명하려고 해놓고 이건 1분밖에 없네. 두 근이 모두 다 1보다 크다. 또는 두 근의 사이에 1이 있다.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뭐 2 사이에 있다.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1과 2 사이에 있다. 뭐 기타 등등등의 형태의 문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다 근의 분리라 부릅니다. 근데 이 녀석들은 예를 들어서 요거 제일 기본적인 요거 하나만 본다고 쳐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거를 우리가 배운 방정식의 도구로 풀 수 있니 없니? 판별식으로 설명 불가능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 1보다 큰 근 두 개 더하면은 2보다 큰 것까지는 알지만 합이 2보다 크다 그래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역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더군다나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는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설명 못해.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거 설명 못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배운 도구들 중에 근의 공식 딱 하나 말고는 쓸 수가 없어. 근데 근의 공식은 고등부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공식입니다. 그냥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하러 간다? 이 근의 분리는 이런 형태의 질문을 하고 있으면 근의 분리네. 뭐 하러 가자? 함수를 만들러. 그리고 함수를 해석을 했으니 뭐 하자?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딱 3개 확인합시다. 합, 함, 한, 축. 인데 다음 수업이 있어가지고 윤희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확실하게 정리 다시 합시다. 알았죠? 다음 시간에 근의 분리 다시 정리해 줄게. 딱 여기까지 일단 쓰고. 알았지? 예. 잘 돼가요. 찍어놔야겠다.